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Q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러닝은 뭐냐면요. 앞서 얘기 드렸던 스테이트 S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스테이트 프라임, 그 다음 스텝에 뭔가가 펼쳐질 텐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에 따라서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왼쪽 오른쪽 얘기를 했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오른쪽에 가는지 가만히 있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이게 스토캐스틱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제하고서 생각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아까 똑바로 앞으로 가라고 해도 장난감 탱크가 좌우로 가는 것처럼 스테이트 S 프라임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액션 A를 결정한다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제어 기법들을 보시면은 내가 토크를 얼마를 넣으면, 플러스 토크를 넣으면 모터가 이쪽으로 돌고 마이너스 토크를 넣으면 모터가 이쪽으로 돌고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모터를 왼쪽으로 돌라고 해도 얼마만큼 왼쪽으로 돌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풀 수가 없어요. 이유는 uncertainty라고 불리는 불확실성들이 내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점각을 이렇게 연결하면 모터가 이쪽으로 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모터가 안 돌 거고요. 또 손가락으로 붙잡고 있거나 바퀴가 땅에 껴 있으면 걔네들은 안 돌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입력을 넣으면 S 프라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S 프라임이 완벽하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제어 기법들은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입니다. 에러가 있다고 그 에러들을 언설튼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내가 수학적으로 정의된 에러를 점점 좁힐 수 있게 설계된 방법이라 제어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입니다. 어떤 유형의 제어이든 간에 스토캐스틱 제어가 아니라면 모든 제어, PID, PD, 로버스트 강인 제어기 전부 다 제어는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서 액션 A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것들을 완벽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세계관에서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내놨을 때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0.8이 될 수도 있는 세계관, 이게 스토캐스틱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시기에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해도 왼쪽으로 가거나 멈춰 있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미끄러운 세상, 우리 빙판길에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리에 있거나 뒤로 밀리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앞쪽으로 쭉 밀리는 것들,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미끄러운 세계관이 스토캐스틱입니다. 에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뒤로 가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왼쪽으로 가는 건? 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라는 양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0.1, 오른쪽으로 0.2 이런 입력들, 그러니까 액션들을 우리가 만약 갖고 있다면 앞으로 0.1만 가라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0.1이 아니라 조금 작은 값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칸, 두 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에러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앞으로 100m 가라고 했어. 근데 99m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간의 에러들이 있고 그 언설턴티들, 불확실성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 액션, 센스 앤 액션 관련된 도메인이 되겠고요. 우리가 센싱을 해서 현재 스테이트를 알고 있는데 액션을 취하면 그 스테이트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Q 공간은요,
스테이트 밸류 vs s만 있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액션을 추가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state and action space라고 정의하고요. 여태까지 vs는 스테이트만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였는데 이 공간에다가 액션을 같이 합쳐서 state and a 액션 스페이스 줄여서 SA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공간은 입력 아구먼트가 인자가 S만 있는 게 아니라 S하고 A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스테이트가 S라고 했을 때 액션들 총 가능한 액션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에요. 나는 A1으로 가 했는데 실제로는 A1보다 좀 작거나 또는 A1보다 더 많이 가거나 또는 방향이 딴 데이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A1, A2, A3, A4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했을 때에 각각의 S'으로 뭔가 값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액션 A1과 A2가 다르다 하더라도요. S'은 서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1을 선택하나 S'이 나올 수도 있고요. A2를 선택하면 대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미끄러져서 여기로 요 위에 있는 S'으로도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Q 공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 공간은 스테이트도 차원이 높은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의 차원이 3개고 액션이 2개면은 3 곱하기 2 형태로 차원이 곱하기 형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A는 액션이라 차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공간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Q 스페이스는 한 가지 쓸모가 있어서 이 Q 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공간 어느 공간으로 가야 현재 스테이트 S에 있는데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주변의 모든 가능한 액션을 같이 포함해서 그걸 Q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 스페이스의 정의는 스테이트에다가 플러스 액션을 곱해 넣은 스테이트 곱하기 액션을 해 넣은 공간이 Q 공간, Q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학습화 기법이 바로 Q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 러닝은 물론 몬테카를로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Q 러닝은 TD 러닝 형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D 러닝은 현재의 스테이트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리워드 값을 받게 되겠죠. 그럼 그 리워드를 받고 내가 옮겨져 있는 현재에 움직였죠. S에서 현재 상태 S에서 A를 취했더니 S'으로 갔고요.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리워드 값을 더하기 요 다음 내가 간 다음에 현재 나는 어디 있지? S'에 있고 그때의 스테이트 밸류에다 감마배를 곱해서 더해주면 그걸로 원래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TD입니다. 물론 이때 이거는 지금 디터미니스틱하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서 알파를 제가 작은 걸 썼나요? 큰 걸 썼었나요? 갑자기 그게 헷갈리네. 예. 우리가 TD 러닝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그래픽인데. 알파가 일반적으로 작은 값을 썼죠. 제가 순간적으로 큰 걸 썼나 작은 걸 썼나 헷갈려서. 알파가 존재할 때에는 스토캐스틱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1 빼기 알파를 곱하고 이게 새로 들어온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알파를 곱하고 플러스 1 빼기 알파의 원래 VS가 이렇게 쓰게 되면 스토캐스틱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썼던 이 TD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꼭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Q러닝도 몬테카를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D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책에서 많이 나오는 TD 러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이 VS하고 매칭이 되는 게 QS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는
S에서 A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니까 RSA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가 들어가는데 이건 새로운 S'에서의 값이어야 되는데 S' 중에서 S'으로 이동하면 현재 스테이트 S에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이 있겠죠. 근데 나는 이쪽 액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액션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S' 될 텐데, 자, 이 S'에 VS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또 가능한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이 액션을 택할 때, 요 하나, 둘, 셋, 네 개, S' 위치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에 Q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장 큰 값만을, 맥시멈을 써서 가장 큰 거를 VS' 대신에 투입해 놓습니다. 바로 요 맥스 Q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 Q러닝에서 크게 차이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Q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이동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거, 쓸모없는 거, 나머지는 내가 되게 값이 작더라.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굉장히 큰 값으로 여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액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 입장에서 가장 큰 값,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게 감마벨을 통해서 디스카운티드 돼서 현재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맥스 때문에 굉장히 Q 값이 크게 하는 액션에 대한 부분들, 그 값들이 계속해서 전이가 되면서 빠르게 이 좋은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내가 Q 값이 커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평균적인 것들, expectation을 고려해서 스토캐스틱 버전으로 100의 알파 Q, 알파 그 위에 있는 수식이 방금 전에 나온 거라 여기에다 알파를 대입을 해서 Q 값을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Q 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통적인 TD 관점에서 Q 러닝하고 TD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현재 S가 State and Sense and Action, State와 Action Space. 내가 센싱을 했으면 State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Sense and Action이라고 보통 AI에서 얘기를 하지만 머신러닝 쪽에서는 현재 State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센싱에서 현재 State를 알고 있어서 State and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S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더니 S' 될 텐데 이 S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 랜덤하게 액션을 취할 뿐이지 이게 어떤 액션인지 알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지 액션을 취하고 나면 S 값은 VS'의 값을 감마배에서 그때 얻었던 리워드, 내가 무슨 액션에 의해서 리워드를 얻은 것과 감마배한 다음 스텝의 값을 디스카운트해서 S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Q러닝의 경우에는 액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액션은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어떤 액션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무슨 액션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여기는 내가 무슨 액션인지 알고 취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떤 액션이 될지 몰라요. 근데 액션을 취해서 S'이 나왔고요. 그때 이 S'의 V 값을 갖고 오는 대신 이제는 Q 값은 A가 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액션 셋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맥스 요 A'1, A1'이라고 하는 녀석을 택했을 때의 맥스 Q 값을 알겠죠. S'과 A1'일 때의 Q 값을 알게 되니 또는 S'과 A4'일 때의 Q 값을 알고 이때도 Q 값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만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액션하고 합쳐질 때의 Q 값들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Q 값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요때이다 라고 하면 가장 큰 Q 값에다가 감마를 곱해서 이 부분을 리워드하고 합쳐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무슨 이쪽으로 가면 되게 큰데 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는 A에 대한 걸 신경을 안 쓰니까 여기 있는 게 뭔가 트랜지션 하고 나서 이 값이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여기에다가 업데이트하는 데만 영향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러닝은요 되게 별거 아닌, 그리고 여기에 이 맥스를 썼기 때문에 이 그리디라고 불리는 뭔가 가장 큰 값, 탐욕적인 방법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그리디 메소드를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다 하나씩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맥스 값만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좋은 액션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의 값들이 빠르게 다음 단계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TD러닝의 개념을 이용하지만 Q러닝이 TD보다 어떤 학습화되는 속도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감마를 썼기 때문에 이때의 방법들은 전부 다 디스카운트하는 리턴 값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썼었잖아요. TD러닝이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Q러닝에는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랜덤하게 서치만 하는, 즉 익스플로레이션만 있었는데, 익스플로레이션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어떤 에이전트를 랜덤하게 움직이게 해서 그 값들이 저장이 되는, 즉 이걸 에피소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에피소딩 메모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우화적인 경험, 뭐 일화 경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추론을 해서 뇌에서 추론을 해서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경험을 토대로 뭔가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경험 기반의 우화적, 일화적, 이 경험도 뭐 끝이 나야 돼요. 지금 끝나지 않은 경험은 이번 생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다음 생은 또 살면 잘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죽으면 땡이니까. 그러다 보니 일화적이라는 표현은 하루하루 같이, 오늘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오늘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때 자빠졌었는데, 오늘 내가 편의점 갔었는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내일 또 만나보니 하면서 이제 뭔가 교제하는 테크들을 익힐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에피소드, 일화적인 거고요. 그래서 일화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화 강화학습법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법은 일화적 경험, 우화적 경험, 일화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익스플로레이션, 탐색 과정에서는 에이전트는 그냥 미친 듯이 탐색하는 대상이 뭐냐, 내가 골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공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쌀쌀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리워드가 또는 리턴이 이렇게 얻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만 업데이트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턴과 액션에 대한 것들은 Q 공간 안에 뭐 어떤 형태로든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Q러닝은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서야 익스플로이테이션, 이것도 한국말로 찾아보시면 둘 다 탐색인데요.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지금부터 무슨 액션을 선택을 하면 내가 리워드를 많이 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학습, 여러분들이 보시면 학습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해를 푸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현 단계에서 어떤 액션을, 베스트 액션을 취해야 앞으로의 퓨처 리워드들이 합쳐져 있는 Q 공간의 값들을 크게 가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위에서 얻어졌던 에피소딩 메모리들이 Q 밸류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에피소드들은 사실은 에피소드들에서 얻는 것들은 리턴 값을 디스카운티드 된 형태로 얻는 것이고요. 그 값들을 Q 공간 안에다가 차곡차곡 expectation, 기대치 형태들로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 Q 값을 보고 현재의 상태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최선의 액션은 뭔가, 그러면 다음 단계로 뭔가 또 가겠죠. 또 그 자리에서 최고의 액션은 내가 뭔가, 베스트 액션, 정확하게는 옵티말이 되어 있는 내가 리워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액션은 무언가를 찾아서 다음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제들에서 보시면은 뭔가 골로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골에서 리워드를 최고로 많이 줬기 때문에 강화학습법은
리워드가 높은 거, 맥시멈 리워드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골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골에서 리워드가 많기 때문에 골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 골을 터미널을 놨기 때문에 거기서 목표점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원래의 강화학습법의 목표는 리워드를 최대로 많이 얻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여기 다음 페이지 뭐 예를 들면 매트랩 예제 지난주에 예제들 보시면 테스트 4 예제도 있고요. 또는 EXML 밑에 L11번에 Q1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1 예제를 최대한 학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돌려보면요. 얘는 익스플로레이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최대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Q러닝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 OEC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줄 거고요. V만 있을 때, 스테이트 밸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여기가 높네가 끝이지만 이제 이 값들은 Q 공간에 대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있을 때 S 값을 알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Q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방향이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Q가 높은가? 그럼 나는 그 Q 값이 높은 액션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exploitation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exploration의 결과, 얘는 exploitation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서 보니까 Q 값이 가장 높은 건 얼마냐? 여기 지금 이제 예제로 걸었어요. 얘가 갈 수 있는 건 left, right, up, down인데 현재 스테이트를 알고 있을 때에 그때 left 값은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0.1, right는 얼마인가 0.3, up은 얼마인가 0.8, down은 얼마인가 보니까 0.01이에요. Q 값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up이죠. 그러면 현재의 스테이트에서 위로 가는 up 액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테이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가장 큰 액션을 결정해서 움직여 보니 이와 같이 움직이면서 최종적인 골로 이동을 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거는 예제하고 관련해서 얘기 드려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테스트 5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트랩 예제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일부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끝나는 지점 터미널이고 터미널에서 리워드 1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벽을 쳤어요. 그래서 이 벽은 맵 데이터 행렬 이용해서 0일 때는 비어있고 1일 때는 벽이다. 이 테두리도 다 벽이고요. 네 군데 벽을 다 쳤고 벽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벽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을 랜덤하게 해서 Q 값이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 현재의 스테이트에서의 베스트 액션은 뭔가 라고 찾아서 계속 매번 이동을 하면 지금 벽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Q러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로가 있는데 벽들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어떻게 갈까? 이 벽에 계속 부딪혀서 강아지처럼 못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벽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너무 많이 가면 리워드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대 리워드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진해서 삐딱삐딱삐딱 해서 가면 골에 갈 수 있는 리워드를 가장 많이 얻는 이런 데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제를 가지고 이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해서 이 뒷부분에서 예제를 가지고 숙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페이지부터 또 예제하고 섞여져 있는 숙제 부분이라 여기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